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8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일요일 날 올라갈 걸로 보고, 또 미리 준비하는, 또 월요일이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 일단 지금 마감한 미국 시장의 동향들을 한번 보면서 이것저것 또 한번 챙겨보게 되면요. 일단 미국 시장은 뭔가 한번 신고가를 낸 다음에 살짝 고민을 하게 만드는 모습들이고요. 네, 그런 쪽에서 지금까지 그냥 달려 했던 모습들이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좀 고민 좀 해보자. 잠깐 우리 올라왔던 게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올라왔잖니. 근데 금리 인하는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진행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 지표들이 이것저것 나오다 보니까 고민이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게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측면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들을 끌고 갈지 이거를 조금 더 체크를 해보고 보는 게 맞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시장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그동안 강했던 변화들이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쪽에서 일단 옵션 만기일이 물론 있었던 게 가장 컸고요. 그러다 변동성이 좀 커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물가와 관련된 쪽들에 대한 부담감들 특히 저희가 목요일, 금요일 쉬는 사이에 이 두 가지를 이제 한꺼번에 월요일 날 이제 시장에서 반영될 텐데 그중에 목요일 날 나왔던 게 PPI입니다. 제가 CPI 이번에 발표되는 것보다 PPI가 더 중요하다라는 쪽들을 더 강조를 저희 드렸었을 겁니다. 저희 파워 시황에서도 그랬었고요. 왜 중요하냐? CPI는 그래봐야 지금 반영되는 게 별로 없다. 하지만 PPI는 기업들이 관세 인상과 관련된 쪽들을 가장 먼저 받게 되고 그거를 이제 어느 식으로 이어갈 것이냐. 그래서 물가를 그러니까 CPI 쪽으로 소비자에 전가하는 과정들이 바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흡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향을 끼칠 것이냐라는 쪽에서 분명히 PPI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라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되면 그거의 그 여파가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그냥 올해 잘하면 3회까지도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하는 쪽들을 약간 무너뜨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아니야. 지금 최소 1회는 1회가 아니라 뭐 비컷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 번에 그냥 50bp 그냥 빡 9월달에 내릴 걸로 이런 좀 강한 기대가 나온 쪽에서 거기서 제동을 거는 모습들이죠. 그게 이제 나온 모습들이고 그렇게 되면 일단 여기까지는 좋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8월 7일, 뭐 8월 9일 이때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고 그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9월 달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9월 달부터 나오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또 출렁출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물론 금리 인하는 한 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지느냐는 추가적인 경제 지표에 따라 달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계속할 수가 없는 모습들이 나오는 물가 쪽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게 아무래도 시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미국 시장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조정의 원인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판단이 많이 갈려지겠죠. 근데 그거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바고 그거보다도 어차피 물가는 이제 올라가는 거 인정. 근데 이게 일시적일 거다. 일시적이면 조만간 한두 달 뒤면 또 떨어져. 그러면 역시 금리 인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 라고 시장이 애써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거 그렇게 큰 조정 없이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때 시장 판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나오는 지표와 함께 시장 판단 물가에 대한 시장의 해석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때 또 얘기가 나온 게 트럼프 대통령이 던지는 얘기죠. 이렇게 됐을 때 이거 큰 영향 없다. 계속 또 시장에 안도감 메시지를 주는데 오히려 반대로 인정, 주가도 많이 올라왔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그러면 오히려 주가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런 건 좀 쉬어갈 것 같고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얘기들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시장은 본격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좀 염두를 하고 큰 그림을 그려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7월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번에 발표된 게 0.9% 상승 꽤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런 쪽인데 이게 결국에는 기업들이 다 안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영하고 그다음에 CPI로 넘어가는 과정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할 거고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의 상승을 이제 전이시키는 쪽으로 갈 텐데 얼만큼 가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포트폴리오 관리 수수료 이건 뭐 당연히 저 서비스 쪽에서 잘 성과 잘 나오다니까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큰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뭐 반영이 됐고 근원 PPI 모두 다 강한 모습들이고 도소매 업체 쪽이 오히려 마진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가격이 오르고 마진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오른 가격만큼 또 넘어가는 가격들을 그대로 반영시켰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도매업체 같은 경우가 되게 중요하겠죠. 도매업체들 같은 경우는 관세가 상승한 물가를 그대로 받고 자기 마진을 조금 더 올려서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로 넘겼다. 이런 과정으로 나오게 되면 CPI는 9월 달에 불 보듯이 올라가는 게 뻔하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3회 금리나 3회 전말 확률이 54%에서 41%, 당연히 꺾여야 되겠죠.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게 이번에 지표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소매 판매 발표됐습니다. 9월 대비 0.5% 증가. 괜찮았는데 지금 수치는 올라가는 게 이게 7월 달이다 보니까 관세가 매겨지기 전에 선주문 들어온 거 아니냐. 선주문 때문에 팍 좋았고, 그러면 이 다음에 8월 달 이후에는 선문주문 받아서 아유 나 이미 쟁여놨어. 그러면 이제 안 사라고 하게 되면 이제 또 8월 이후에 9월 달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 쭉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담감이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관세를 통해서 이제 품목들도 잠깐만 이거 비슷한 품목인데 관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이거 수입 안 합니다. 그러면 내가 평소에 즐겨 찾던 품목인데 수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아유 이거 안 사고 다른 대체재를 사지 뭐, 그러면은 소매 판매가 큰 이상이 없는데 내가 원하는 건데 안 파네, 아예 안 사 그냥, 이렇게 돼버리면 소매 판매는 또 절벽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9월 달에 발표될 소매 판매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인 기류가 좀 세지는 게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그런 쪽에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가구, 의류, 스포츠용품 온라인 판매, 이게 대표적인 그래도 관세가 붙어서 나와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인데 먼저 늘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소비가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 시장이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들이고요. 소비자 심리지수입니다. 이것도 58.6, 전월 61.7, 그래서 60대 밑으로 떨어진다. 50대 근처로 간다는 거 상당히 참 부진한 모습들이죠. 소비자 심리지수는 보통 100대에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190 여기서 왔다 갔다 해서 80대도 많이 부진하다라고 봤는데 58대입니다. 많이 위축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가장 또 큰 모습들이고, 그런 쪽에서 또 이걸 통해서 실업 증가까지 가능성이 높다. 60%로 보네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물가 잘 안 팔린다. 그러면 실업까지도 연결된다. 라는 쪽에 대한 우려감들이, 그만큼 공포감들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지금 소비를 줄이겠죠. 아유 지금 당장 나 잘릴지도 모르는데 무슨 소비야? 라고 해서 저축이나 해야지. 이런 쪽으로 이제 받게 되는, 혹시나 모르니까 돈 아껴야지.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불안감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반대로 실업이 늘어나서 그래서 또 충격이 나온다 그러면 연준이 들어오겠지.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를 하는 명분이 B컵 같은 경우 50bp를 갑자기 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와, 연준이 관세 인하에 대해서 시장 충격이 너무 큰 걸로 생각하고 50bp를 하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시장에 대한 경기에 대한 충격, 우려감들이 더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좋은 수치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50bp를 단행한다. 시장 뉘앙스는 좀 봐야겠지만 시장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염두를 해서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들도 다운 지표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못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산업 생산입니다. 7월달에 0.1% 감소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 생산도 이제 모든 게 이제 관세입니다. 관세에 대한 여파가 트럼프 대통령은 뭐 큰 영향 없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데이터 쭉 보세요. 산업 생산까지도 약간 정체되는 모습들 나오죠. 공장 가동률 77.5. 특히 이제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고민이 많아지는 거겠죠. 물론 회복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금리를 받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 미국에 있는 쪽들은 와, 우리는 그러니까 관세를 안 맞으니까 가동률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는데, 이게 그러면 해외에서 들어온 것들은 관세 맞고 가격을 또 올리고 그런 과정 쪽에서 약간 또 복잡단단한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분위기는 아직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단순하게 그러면 지금 뭐 GM이나 포드나 우리 지금 미국 내 공장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수혜예요. 아니죠. 다들 부품들이나 또 필요한 자재들은 캐나다, 멕시코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 관세 올랐습니다. 가격을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이 있다고 좋아만 할까요? 그게 또 아닐 수가 있겠죠. 이런 변화도 나오기 때문에 복잡다단한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관세가 미국에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파가 밀려오는 거를 시장은 이제 하나씩 경제 지표를 통해서 이제 9월 달부터 발표될 경제 지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시장이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제대로 돼? 못 돼?
실망 매물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는 일단 경계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경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수준이고 다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라는 쪽에서 그냥 또 움직여버리게 되면 그게 두려워서 조정이 나올 걸 두려워서 주식을 싹 비워왔다. 네, 오히려 얕게 조정 나오고 올라간다. 또는 비싸게 사야 돼요. 이제 그런 현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는 일단 생각해보고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죠. 2분기 주요 기관 투자자의 13th floor 맞나요? 예, 13층 예. 여기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가 어떤 종목들을 많이 사고 어떤 종목들을 편출했는지 이게 일반적인 포트폴리오로 그러니까 공개가 되는 게 이 시점쯤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일단 특징을 보게 되면은 지금 AI 기술 중심의 포트폴리오는 강화됐고 오히려 주가 상승에 따라서 차익 실현도 나섰고 그런 쪽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매도세가 이어졌다. 이게 특징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의외로 중국 쪽에 대해서 좀 최근에 중국 기업들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좀 그런가 싶더니 직접적인 포트폴리오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먼저 머크셔에서 해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이거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가 한 10%대 올라갔죠. 그리고 쉐브론 워낙 좋아하는 에너지 업체를 좋아하고 있고 누코어, 뭐 닥터호튼, 레나르 이거 다 저쪽이죠. 건설 관련된 건설 자재 업체, 건설 업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주택 건설 에너지 계속 추가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쪽에서 뭐 도미담 피자 이런 것들 약간 소매 쪽들 여전히 관심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분 전량 매도 줄였다라는 쪽들을 보게 되면 T모바일, 예, 애플, 예, 이런 것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것들 예, 지분을 줄였습니다. 애플 싫어합니다. 이제 점점점 비중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AI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못 살아나 라는 쪽들에 대한 해답을 그런 관점이 나오는 것은 줄이고 있네요. 그게 지금 특징이고 거기다가 세계 1위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이쪽이 ARM 홀딩스 들어갔고 인투이트 이것도 요즘 많이 나온 종목이죠. 이런 거 들어오고 있고 예, 신규 매수입니다. 예, 지분 확대 엔비디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 들어오고 있고 중국 쪽들 전량 매도했다 라는 쪽들이고 또 마이클 버리 예, 또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빅숏 예, 이쪽의 부분인데 이분들은 여긴 대부분이 좀 약간 인플레와 경제 불안을 대비해서 그 채굴 업체 이런 것들 매수했다. 아마존 알파벳 이런 것들 대부분 좀 매도해서 시장 과열에 대해서 경계를 했다. 안쪽으로 보게 되면 약간 방어적인 포지션을 짜고 있네요. 이분은. 근데 이분을 뭐 그때는 잘 맞췄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신뢰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한 번쯤 눈길이 간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쪽인 것 같고 나머지 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대표적인 콘트 쪽들은 예, 엔비디아, 넷플릭스, 애플 이런 쪽들 지분 늘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여기서도 그렇게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약간 헬스케어인데 이게 또 금리 인하 기조가 들어오게 되면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거 이걸 좀 염두하고 움직이지 않았나 이런 쪽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였다. 그래서 결론은 AI 그리고 또 그 미국 쪽이죠. 미국 쪽을 더 챙긴다. 그리고 또 중국 관련된 쪽들을 약간 좀 경계한다. 그리고 또 AI 쪽에서 바싹 다가서지 못한 성과 못 내는 쪽들 애플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모습들인데 이런 것들은 줄인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점점점 좁혀지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이번 주는 일단 중요한 내용들 좀 정리를 해보면서 일정과 함께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일단 이번 주에 잭슨홀 컨퍼런스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조금 의미 있는 메시지가 많이 던져지다 보니까 이번에도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일단 2024년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 얘기 나왔고 그리고 또 2022년에는 공급망 병목 수요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히려 또 약간 또 고삐를 줄 것이다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큰 폭의 변화가 나와서 연준 의장이 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변화가 될 것을 많이 염두를 하면서 보는데 매년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번에는 행정부가 자꾸 트럼프 행정부가 금리 내리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번에 연준 의장은 다른 목소리를 내겠느냐 라는 쪽들인데 일단 이번에 주제가 노동시장과 관련된 만큼 이쪽 노동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즉 이번에 미국의 노동시장이 견고할 것이냐 지금 실업률은 여전히 그래도 견고한데 민간 고용 쪽들은 비농업 민간 고용자들은 오히려 쭉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는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연준 의장이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무슨 소송 건다 뭐 여러 가지 압박을 든다고 그래서 파월 의장이
뭐 다 계산에 있겠죠.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다 알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해서 아예 우리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살짝 메시지를 보여주느냐, 아니면 또 지금 연준 위원 쪽도 살살살 이제 비둘기파 쪽들이 한 분, 두 분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를 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냐? 아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파월이다. 나에 대한 파워,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파워 갖고는 파월, 이런 쪽에서 여전히 기존의 목소리를 유지한다. 그럼 시장에 또 실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쪽에서에 대한 변화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금리 인하는 거의 시장에서 기정 사실화시키는데 이거에 대한 폭이나 또 기간 어떤 빈도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그것도 계속 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 이번 주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시장은 또 아마 거기다가 그런 거 많이 움직이겠죠. 또 매크로 지표들 같이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또 눈길이 가는 게 요거예요. 암호화폐 시장 쪽의 변화. 이게 이제 처음으로 아이오밍주, 아이오밍은 그 농구 선수 이름이죠. 예. 근데 와이오밍주 이쪽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WYST라고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보게 되면 지역 화폐 성격의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걸로 우리 주에서는 공식적으로 이걸 발행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어디 쓰냐? 세금 납부, 서비스 결제, 합법적 상품 구매, 이것까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첫 공개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나 흐름들 가지고 이게 그러면 더 미국인들이 그만큼 디지털화 돼 있느냐, 이것도 일단 걱정이긴 해요. 물론 이제 쓰임새가 이제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뭐 나오긴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미국에 가게 되면 뭐 시골 아이오밍 주 같은 경우 그렇게 뭐 약간 모든 게 발달된 쪽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1달러, 2달러, 3달러. 그래서 뭐 가게에서 돈 내고 하던 쪽들이 갑자기 핸드폰 꺼내서 그걸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지갑에서 이체하고 그러면서 결제 끝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요 숙련도는 좀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게 약간 실험적인 성격들이 좀 강한데 그걸 얼만큼 침투를 해서 성과가 올라가느냐, 이것도 앞으로 주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처음이다 보니까 디지털 가상화폐 쪽에 대한 분위기 쪽은 여전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한번 탄력을 받겠느냐,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번 주 또 확인해야 될 하나의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번 주 일정과 관련된 쪽들을 쭉 한번 지켜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주는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의 변동성을 조금 더 체크를 하시되, 가장 중요한 건 다 아시죠? 이거 막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따라가지 말고 조금 지켰다가 좀 주춤했을 때 그때 보시는 게 맞겠다는 쪽인데, 먼저 삼양컴텍, 전투용 장갑, 항공기 부품 뭐 이렇게 아주 좀 따로따로 움직이네요. 근데 방산 쪽입니다. 이런 쪽들이 방산의 가장 큰 쪽은 수주고 수출인데 그쪽에 대해서 성과를 내느냐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단 그런가 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한미 을지 훈련이죠. 을지 프리덤 이 쉴드, 을지 방패 훈련 뭐 이런 것들, 이게 북한 반응 좀 봐야겠죠.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뭐 이건 일단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빅히트 뮤직에서 코르티스 데뷔를 한대요. 또 하이브죠. 하이브 요즘에 보니까 캐치아이라고 한 명 나갔고 좀 정비돼서 이쪽도 뭐 인기가 있는 외국인으로 또 구성된 그룹이죠.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고, 거기다 또 SK 쪽에선 2000포럼 행사를 합니다. SK 최태원 회장과 함께 하이닉스와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인 얘기들 많이 나올 텐데 이것도 한번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주택 관련된 지표들 미국에서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물량 나오는 것들은 좀 체크하시고요. 그런 쪽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월요일 날은 뭐 특별하게 강화되는 얘기가 좀 없을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아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쪽들의 얘기가 이날 미국에서 좀 많이 나온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오와 민주 이쪽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19일 화요일입니다. SNC스란 쪽에 신규 상장이 나오는데 그렇게 큰 쪽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알아서는 이거 안 적어놨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헥터 파이낸셜 무상증자입니다. 당연히 무거워지겠죠. 바로는 못 갈 거기 때문에 싸졌기 때문에 이렇게 증자했기 때문에 약간 밑으로 축 치렀다가 올라올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증자에 대한 변동성은 좀 생각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홈디포 이런 것들 또 소비 쪽이다 보니까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라캐스트가 신규 상장이 됩니다. 이것들 같은 경우는 또 그래도 눈길이 가는 게 또 약간
또 HVM 그리고 또 그런 쪽에서 스피어 이런 쪽들처럼 지금 소재 쪽입니다. 소재 쪽인데 전기차 로봇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많이는 아니겠지만 그쪽으로 들어가는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거 지금 트렌드에 맞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FOMC 의사록 공개가 되고 있고 8월달에 LPR 우대금리 발표되는데 아직은 금리 강하게 또 내릴 가능성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임스컴이 또 개최가 됩니다. 독일에서 개최되는 거죠. 유럽의 최대 행사죠. 여기서 주요 게임사들 펄어비스 이번에 또 검은 사막 물 건너 가는 모습들이죠. 예, 붉은 사막이죠. 예, 그래서 실망감이 큰데 지금 예정되는 게임들 그대로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 봐야 될 것 같고 구글도 픽셀 10 프로 폴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내 업체들 폴드폰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들은 일단 아닐 것 같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팔리지 못하는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유성전자 쪽에서 현대마린 엔진 보이에수 들어올 것 같고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들어올 것 같은데 추세를 무너뜨릴 정도로 그렇게 나올 것이냐 그 정도는 아니니까 넥스트 바이오 같은 중형주 쪽이 비중이 많다 그러면 이거는 좀 흔들릴 수는 있겠다 보여지고 있는데 마린 엔진처럼 혹시 이런 종목들이 보이에수 해제가 되면서 물량이 빠진다 이것도 그거 아닙니까? 인수했었을 때 나왔던 거 SDX 중공업 때 나왔던 물량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그러면 HD 현대중공업 그룹들이 이걸 매도를 해버리겠습니까?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흔들린다 그러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바이오 비주는 이것도 물량이 좀 들어오겠네요. 네, 그런 쪽이고 타깃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다. 이것도 일단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매업체들 쪽들은 그래도 앞으로에 대한 전망들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JPI 헬스케어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그냥 JIP 이렇게 썼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JPI 헬스케어돼요. 예. 영어로 쓰면 쉬운 걸 이렇게 한글로 써서 어렵게 만드든지 그래도 한글 사랑 좋습니다. 엑스레이 기반의 영상 진단 그리고 또 영상기기인데 AI랑 연결돼서 막 이렇게 하느냐 이런 건 얘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트렌드에 맞다고 보긴 조금 어렵겠죠. 그렇게 맞을 것 같고 잭슨홀 미팅 이날 나오다 보니까 22일날 또 주 중반 이후에선 영향을 받겠죠. 이런 것도 눈여겨보고 혹시나 또 변동성이 커질 걸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날 미국에서 합성 PMI 또 8월달 거다 보니까 이것도 예비치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거에 대한 예비 흐름들이기 때문에 제조업 지표, 서비스업 지표 관련된 쪽들에 보니까 눈길이 가야 될 것 같고요. 경기선행지수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또 스트레이키즈 정규 4집 발매됩니다. 인기가 있게 되면 또 JYP 힘낼 수 있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에드포러스라는 회사가 스펙 합병되는데 광고 대행 업체 광고 쪽들이 살아나긴 하는데 예전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SBS나 이런 종목들도 제일기획 이런 것 살짝 살아나는 모습들이긴 한데 과거보다는 좋아졌는데 계속 좋아지게 되냐 아직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도양철강 거래 정지 됩니다. 이것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달바글로벌이 있는데요. 이거 보유예수가 해제됩니다. 15%니까 꽤 돼요. 혹시나 지금 최근에 쭉 올라갔다 조정받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좀 무거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물량 나오는 거 보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이 정도까지 보시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따라서 이번 주는 지금 이게 또 끊겼네요. 그래서 내용들하고 같이 또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쪽에서 국내 증시도 아직까지는 지금 체크할 게 좀 더 많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겠다라는 쪽들을 염두를 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뉴스 몇 가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다시 접속이 됐나요? 접속이 됐네요. 아직 저희는 한 3,100, 80선, 50선 이런 자리 쪽에서 밑에 지지는 하고 있는데 요거 이탈되는지가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위쪽으로 올라가면 좋은 거니까 밑에를 잘 지지할 수 있는지 한 3,150선 이 정도쯤에 지지권이 들어오는지 체크를 하면서 종목들 섹터 쪽에 대해서 돌아가는 것들을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뉴스 몇 가지 보게 되면 한국이 미국과 마스가로 딱 강화되다 보니까 중국도 1, 2위 조선사 합병 얘기는 벌써 상반기에 나왔고
합병해서 맞불을 놓겠다 이런 쪽들로 강화시키기 시작하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일단 세계 최대 조선사입니다. 거기다가 인력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선 쪽들은 격돌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쪽들인데 역시나 그러니까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게 되면 조선 쪽은 또 수주에 대한 미국 쪽 중심으로 수주는 역시나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쪽에서 조선주는 조정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저희가 잊고 있었던 쪽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우주 발사 규제 간소화, 스페이스X가 수혜를 볼 것이다. 한때 또 사이가 안 좋다 뭐 안 좋다 해서 지금 살짝 이러고 나니까 슬며시 우리 미소를 짓고 있는 머스크 형님, 네, 그 정도 해줘야지라고 해서 허가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스타쉽 프로그램 시험 주기라든가 또 로켓랩도 마찬가지죠. 경쟁사인데 우리도 수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주 관련된 쪽들 다시 좀 힘을 낼까 하반기에는 이제 실적 발표 다 끝나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성장주들 있죠. 성장주 쪽에서는 다시 고개를 살짝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한 번쯤 또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쪽에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죠. 테슬라가 뉴욕에서 로보택시를 준비를 합니다.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붙어 있네요. 라바 택시 여기 이렇게 딱 써 있어요. 로보택시. 그러면서 딱 보니까 옆에 사람도 없고 와 여기 돌아가면 저거 택시보다 원래 웨이모 보게 되면 위에도 모두 달리고 뭐 택시 느낌이 막 나는데 택시 느낌이 옆에만 딱 붙어 있네요. 물론 이렇게 안 되겠죠. 하지만 일반 승용차처럼 접근해서 택시 역할을 한다. 아주 좀 파격적인 흐름인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뉴욕에서 진출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은 허가 신청은 아직 안 했다고 하지만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주요 도시들 쪽에서 다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한번 레벨업을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는지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와 웨이모의 격돌뿐만 아니라 이제 또 자율주행에 대해서 또 한층 더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것도 또 마찬가지 고성장을 고퍼주에 대한 변화들이 조금 더 기대감이 높아지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또 이거 잘 유행하고 잘 팔리게 되면 결국에는 또 다시 2차전지, 전기차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연결고리로 볼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주춤하고 있지만 그런 쪽에서 일단 또 체크해보자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 주 다시 한번 또 변동성과 함께 이래저래 또 시장이 변동성 확대와 함께 커지는지 아니면 그냥 차곡차곡 큰 변화 없이 정부의 목소리 나오고 그 다음에 레벨업 되고 한 단계 쭉 그래도 우리도 신고가 좀 가보자 라고 나올지 이번 주도 탐색해 보시면서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주도 그냥 시장보다는 섹터 보는 게 맞지 않나. 그쪽에서 조금 처졌던 섹터, 실적 발표 때문에 처졌던 섹터나 그리고 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와, 이 회사 괜찮네 라고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섹터들이 또 이번 주 계속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연구해보고 대응해 가자.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그리고 또 한 주 정리 잘 하시고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죠. 이번 주부터 화이팅 하시고 또 좋아요는 꾹 눌러주시고 그러면 저는 이야 신나서 같이 또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이번 주 힘차게 광복절 이후 또 이제 9월 달을 향해 가는 8월 중반 때 또 열심히 잘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겠고요. 또 내일부터 7시 반 또 파워시황에서 여러분들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